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유진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진기업은 제가 유튜브 하고 나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기야 그럴만도 하죠. 왜냐면 평상시에 너무 거래량이 안 나오는 종목이었어가지고 얘 지금 갑자기 미친 듯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게 움직임이 약간 우선 좀 이상하긴 하죠. 뭔가 이제 좀 뭔가 평범하게 자주 나오는 움직임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요게 어떤 의미로 좀 받아질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제가 보는 견해들 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진기업 이번에 움직임이 여기서 강하게 나온 거는 이슈가 좀 있죠. 그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 가지고 이 YTN 최종 낙찰자로 좀 선정이 되게 되면서 유진기업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인수되는 얘기니까, 원래 인수합병 얘기 M&A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우선은 이게 진짜 가장 전통적인 이슈기는 하거든요.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우선은 인수합병 이슈가 있다? 그러면 우선 순간적인 펌핑은 나옵니다. 우선 순간적인 펌핑이 나오고 뭐 그 다음이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재무적인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기대감이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흐름을 만들면서 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선 그 전에 M&A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우선 순간적인 펌핑은 어떻게든 만듭니다. 왜냐면 그 기대감이 순식간에 몰아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이틀 동안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요거 말고도 뭐 유진기업이야 원래 뭐 건설 이쪽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뭐 레미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 관련해서도 막 재건하는 부분들 이런 얘기들도 막 많이 나오면서 건축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었던 부분들도 반영이 좀 되지는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요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로 엮여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드리고, 뭐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은, 근데 이제 엄청 과하게 많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엄청 많이 나왔어 이게. 근데 이제 요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인데, 재무를 안 보고 왔구나. 재무 보고 합시다. 뭐 재무는 그냥 깔끔합니다. 원래 그냥 인수합병 관련 이슈로 순간적인 펌핑이 나오긴 했지만, 뭐 그걸 떠나서도 사실 재무적으로 봤었을 때 뭐 매출액도 꾸준히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뭐 물론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쇠퇴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과거보단 당연히 훨씬 낫고요. 쇠퇴하지 않았다라는 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도 최근에 계속해서 흑자는 좀 내주게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2000% 가량 엄청 높은 수치죠. 그래서 계속 수익이 그러니까 이익이 나니까 당연히 돈은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유보금 자체도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로다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고, 부채 비율도 이때 이후로 순식간에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또 기본적으로 원래 건축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부채 비율이 조금 많이 잡히는 이 업종 테마군들이 있긴 하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가 당연히 은행 이런 데고, 왜냐면 우리가 예금하는 것들도 은행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이 빚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건축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딱 봐도 사이즈가 큰 업종들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은 부채 비율이 좀 많이 잡히는 편인데, 이게 이 정도 수치라면은 그래도 요거랑 대비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업종들은 한 100% 정도 미만이면 좋다라고 보는데, 요런 업종들은 약간 예외로 보시되 이 정도 수치라면 최근 추이도 어쨌든 부채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재무적으로 깔끔해요. 깔끔하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 어쨌든 재무가 계속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 식으로든 우상향 곡선은 보통 그려나간다라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폭발적인 상승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평균치는 점차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밑에 고가 다 왔는데 여기서 이제 갑작스럽게 펌핑이 엄청 강하게 나왔거든요. 지금 언제야 이거 거래량 터진 거 봐봐요. 지금 오늘 거의 2천억 몰렸나요? 이거 1999년도 이후로 처음입니다. 1999년도 이 1999이라고 맨날 불렀었죠, 옛날에 보면은. 그래서 요때 당시 이후로 한 번도 이 정도 수치가 나온 적이 없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지금 좀 수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래량 뽑아놓고 준비 끝나고, 물론 이때 당시에는 상한가가 지금의 절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랠리가 가능하긴 했는데, 만들어 놓고 따라랑 이렇게 치면서 가기 직전에 보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몇 프로 올랐던 거야 이거 보면은 이때 당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0%? 야, 씨, 멋지다, 멋져. 500%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이런 거래량 만들어 놓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 비슷한 양의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어요, 지금. 뭔가 터진 움직임은 아니죠. 순간적인 펌핑은 나왔지만. 그래서 약간 과거로 미루어서 보면은 그래도 좀 한번 준비를 좀 하고 있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거의 20년도 더 됐지. 20년도 넘는 세월 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위치적으로는 좀 어떻다라고 느끼나요? 이게 겁먹을 게 있는 위치인가? 아니죠? 재무 상태를 봐봐요. 아니 뭐 재무가 그래 부러졌어 막 적자 막 미친 듯이 계속 나오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건 아니지. 그렇지만 누가 봐도 잘 굴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여기 구간에서 미친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 아 뭔가 너 가고 싶긴 하구나, 슬슬 준비 좀 해보겠구나. 약간 요때랑 시그널 자체는 좀 비슷하다. 여기 올라가기 전에 터지기 전이랑 좀 비슷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터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처럼 가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위치잖아요. 이 거래량 어떻게 뽑을 건데, 아무리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슈만 가지고 어떻게 이 정도 뽑아낼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큰 흐름상은 저는 계속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야 이게 폭 자체가 커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곡선은 태우면서 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충분히 저평가가 이루어진 영역에서 이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전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다시 상단 라인 부근까지는 도달하러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전에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이렇게 가면 제일 베스트야. 이렇게 가면 제일 베스트라고요. 제일 베스트인데 이 그림이 나오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때랑 지금이랑 시대적인 차이도 좀 있고, 그리고 이때는 완전히 뭐예요? 세핑이죠, 세핑. 그 노래 중에 그 세핑 있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뭐 어찌되었든 이 세핑이었잖아요. 이때는 상장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세핑이었고, 세핑일 때는 뭐예요? 새 거는 과거에 흔적이 없죠. 그러니까 매물도 없고 뭐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급등, 급락, 그리고 순간적으로 급락 만들어놓고 중간중간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급등과 급락을 쉽게 만드는 게 가능한데, 지금은 거의 2010년도서부터는 이제 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좀 큰 폭으로 이렇게 매물이 계속 많이 쌓여있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런 자리들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게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는 요런 지금의 이제 시계가 많이 지났다 이거죠. 시대가 많이 지나가지고 요런 상태라면은 요렇게 가는 건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각도 틀면서 가는 그걸 좀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전 장기간은 굉장히 좋으니까 요거 한번 살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자리만 잘 잡아주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충분히 상단 라인까지 좀 도달시키면서 곡선을 그리면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초가 될 수 있는 봉이 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볼 때는 해석 관점이 조금 달라져요. 얘가 사실 저점을, 물론 저는 여기서 이제 더 밀릴 거다, 여기서 지금 2m로 밀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점을 잡은 신호는 확실하게 좀 더 확인을 해주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그게 보통 어떤 신호냐면은 이제 이런 박스권이 있었으면은 박스권을 확실하게 양봉으로 말면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줬으면 좋았는데, 워낙 순간적으로 이슈들이 몰이가 되면서 이게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몰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과하게 일시적인 좀 펌핑이 됐으니까 먹다 체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배고팠다가 지금 배가 엄청 고팠어요. 배가 고팠다가 먹을 게 보이니까 급하게 먹다가 지금 체한 거예요. 얹힌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는 조금 더 눌러줬다가 다시 자리를 좀 잡아서 가야 되는 경우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직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요번에 여기서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왔다 갔다 하던데 폭이 좀 좁은 거예요. 여기가 폭이 좀 좁은 거야. 그러니까 숨쉬기가 깝깝하겠죠. 이게 딱 뭔가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뭔가 숨쉬기가 조금씩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유 나 깝깝하다, 야 폭 좀 늘려놓고 다시 만들자 약간 하면서, 이번 파동은 이게 막 폭등 랠리로 가는 파동으로서 이슈로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얘가 숨구멍을 좀 튀어놓고 여기서 이제 큰 폭으로 좀 만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그림들은 결국에는.
중가상 돌파가 나왔으면 바로 뽑아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아니었고 제가 봤었을 때 원래 이마만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오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꼬리를 길게 만들면 보통 꼬리봉들은 각도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좀 만들어가지고 아니야 이런 박스 말고 요건 우선 한번 쳐주고 요 박스 말고 더 큰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한 방에 넘어가 버리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좀 보여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 올라가는 시나리오 자체는 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요 패턴이 나왔던 거를 끌어올리는 것까지는 이미 나왔고 이참에 한 방에 돌파시키면서 가는 게 아니라 꼬리를 좀 길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자리를 박스를 이제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이야 만든 게 이 정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는 거지만 박스 자체를 넓혀버리면 나중에 올라갈 때 훨씬 크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통짜로 힘을 모아놓은 파동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의도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슈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여기서 박스를 차라리 더 크게 만든 다음에 다음 파동에서 좀 크게 보내려고 준비하는 용도로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봤으니까 용도로 좀 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거 우선 눌림은 나올 거고요. 눌림이 좀 나오고 나서 자리를 좀 잡은 다음에 이렇게 반등 패턴 보여주면 계속 요런 데는 진입 타점 잡아봐도 괜찮아요. 지금 크게 터질 수 있는 자리예요. 맞는데 지금 여기서 원래 바로바로 쳐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안 쳐주고 이 그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매물이 조금 많았다라고 보여서 여기서 이거를 좀 소화를 해주고 큰 흐름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훨씬 큰 파동으로 몰아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구나. 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보는 게 좀 더 적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서 그러면 진입 타점을 잡으면은 이제 이런 데서 잡은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여기 구간 돌파를 하면 얼마만큼 가겠어? 이게 이제 하나의 박스로 자리를 잡는 거죠. 이 박스가 자리를 잡았으면 얼마만큼 올라가요? 이 정도가 힘이 모인 거예요. 이제 이게 일부러 만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모았다가 빵 그냥 모은 만큼 빵 터트리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연료통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30리터 들어가는 통이 있고 100리터 들어가는 통이 있으면 당연히 100리터를 넣어가지고 보내는 게 훨씬 멀리 가지. 그러니까 얘가 좀 더 큰 그림을 보지 않았나 그 생각을 보고 있고 요만큼 넘기면 이제 얼마만큼 넘어간다? 이만큼 폭만큼 모여있는 만큼 빵 터트리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리 만들었다가 돌파시키면 이만큼 넘어갔을 때 각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 목표가는 여기 구간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 이번에 여기 구간 돌파를 해주면 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우선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넘기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그림을 넘겨서 넓혀주고 다시 힘 좀 빼고 그 다음에 그 중간 그림을 넘겨가지고 더 큰 그림을 만들어서 또 힘을 좀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또 넘겨가지고 여기까지 넘기면서 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박스를 까보니까 또 박스 더 큰 걸 가져오고 더 큰 박스를 까니까 더 큰 박스를 좀 깐다. 뭐 발음이 꼬이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작은 그림을 완성을 시켜서 큰 그림을 또 완성시켜주고 작은 그림 완성시켜서 큰 그림 완성시켜주고 이렇게 가는 거라서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단기 힘은 어느 정도 분출이 됐는데 그래서 요 구간에서 조금 눌림 좀 잡아주고 큰 거리량 나왔으니까 재무가 좋은 상황에서 지금 준비봉으로 좀 쓰였다라고 보이고 박스를 더 넓혀줬기 때문에 이번에 눌림 나왔다가 이제 자리 잘 잡아가지고 반등 자리 쳐주면 이제 더 큰 그림을 넘기게 되면서 6,000원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달하면 그때쯤 되면 제가 또 한 번 더 찍을 건데 아마 또 눌러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태우면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상단 라인까지 갈 거니까 우선은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눌림 나오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고요. 한 3,000원 중후반대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자리 잡을 거라고 보여요. 요 자리 나오면은 공략 지점 한번 봐도 되고 크게 터질 수 있는 자리인 건 맞으니까.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면은 이제 1차적으로 여기까지 도달시킨 다음에 돌파가까지 형성을 시킬 수 있으면 그 다음에 6,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분할적으로 좀 대처하면서 보는 것도 괜찮은 관점이 될 수 있어서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 자리는 꺾이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부터 그래도 꺾이면 안 돼. 꺾이고 나면 이 힘이 밑으로 분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위험해져요. 그래서 여기만 안 깨지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전 눌림 나왔다 반등 나오는 자리도 얼마든지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특이한 부분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시다가 괜찮은 타이밍 나오면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해는 다 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해서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